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최근 2년간 팬데믹 시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만 2년이 넘었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감. 지금 우리 생활에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뭐 우울감 또는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고요. 그 보고에 의하면 뭐 거의 50% 정도 국민분들이 나 정말 우울하다. 네. 특히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안하고 뭔가 네. 답답하고 뭐 외롭고 또는 이제 잠을 못 주무시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울장애라고 하는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율이 네. 뭐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급속도로 많이 증가해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보면 거의 1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울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그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폭이 높은 수준이고요. 네. 뭐 꼭 우울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느끼시는 우울감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느껴지시는 감정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울증이 또 좋아지셨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가 이 코로나 이후로 다시 또 재발하는 또 굉장히 많거든요. 악화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잘 지내시다가 다시 오게 됐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들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하여간 예전과는 참 같지 않은 나의 마음, 나의 정서 상태 이것을 느끼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큰 영향을 미친 그 원인은 우리가 무엇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모든 분이 2년 동안 느끼셨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도 저희가 치료가 잘 안 되는 만성 우울증은 2년 정도 앓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고를 보면 코로나에 의한 스트레스가 이제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한 3.7점 정도를 두거든요. 이제 이 수치는 뭐 메르스 때나 또는 뭐 다른 그 포항에 있는 지진이나 심지어는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국민들이 이렇게 높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수 자체도 높을 뿐더러 이제 느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생활의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침부터 밤까지 사실 변화가 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 자체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힘들죠. 저도 이제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서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저녁 때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모임이 일단은 줄어들어서 사람은 이제 모여서 같이 사회적으로 얘기도 하고 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다 막혀 있을 뿐더러 사실은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더 호소하시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뭐 가게를 열으셨다거나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정말로 다양한 원인 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도 좀 성별로 또는 연령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그중에서도 더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계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료실에서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뭐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갈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모임도 못 가고 또 이제 자녀분들 찾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는데 또 통계적으로 보면 젊은 층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20대, 30대. 당연히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아마 젊은 층에 더 많은 것 같고요. 경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20대, 30대, 특히 남성분들에서 이 코로나에 의한 우울증 유병률이 좀 더 높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마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20, 30대가 혼술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래서 음주량이 전체 음주량은 늘었지 않았는데 혼술하거나 또는 그동안에 술을 드셨던 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 문제들, 또 네. 문제성 있게 드시는 문제들은 20대, 30대도 많아요. 네. 또 가정폭력도 더 많아졌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네. 유럽이나 외국에서도 통계는 가정폭력이 이 팬데믹 이후로 아주 월등히 증가했고 또 집에서 술 마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졌고 네. 이런 것들이 20대, 30대 뭐 이때 이런 가정적인 문제 또는 이제 직장으로부터 이제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모임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좀 더 복합적으로 20, 30대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자살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그 코로나 블루에서 그치면 네. 참 괜찮은데 이제 우울 또는 넘어서 자살까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네. 예방 대책도 세우고 네. 뭐 높긴 합니다만 그렇게 네.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높아지는 건 좀 안타깝죠. 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전문가 입장에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 우울해. 그러나 네. 이제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사실 이제 다 느끼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문제가 될까 보지는 않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그 요인들,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뭐 첫째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합니다. 우울감과 더불어서 불안감과 더불어서 뭐가 아프세요. 몸이 아프고 네. 그리고 굉장히 기력도 떨어지고 하는 신체적인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증상이라고 해서 수면의 변화가 옵니다. 네. 잠을 못 주무시고 아니면 주무시긴 하는데 깨가지고 밤새 뒤척이거나 하는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맛이 좀 변해요. 네. 식사를 안 하려고 귀찮고, 그러니까 양이 줄어들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보통 저희가 14일, 그러니까 2주 정도 지속된다면, 네. 이건 조금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우리 코로나 블루보다는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방 방법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방법은 크게는 그냥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리듬을 찾는 겁니다. 본인의 리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본인의 리듬과 지금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그래서 저는 가끔 진료실에서 이렇게 리듬의 일지를 쓰게 해요. 잠자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있거나를 아시고 그걸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저는 딱 하나 그 권고 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2번만 바깥에서 야외에서 사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벗어도 돼요. 그래서 같이 걸으시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일주일 리듬이 좀 바뀔 수 있고요. 건강한 리듬을 바꿀 수 있다는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본인의 리듬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백신을 좀 맞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2주 지속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까운 의원도 전문가의 도움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처치를 받으시면 이거 이겨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워시아웃 하듯이 엎드릴 수 있습니다. 1670-9512 방송 전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규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